내 이름은 김영순. 올해 62입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단독주택에서 30년을 넘게 살았고 남편은 15해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만 잘 되면 돼. 이 말이 내 인생의 습관이었죠. 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갔습니다. 생선가게 옆에서 김밥을 팔았어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인생이었지만 그 김밥으로 아들 대학 등록금을 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손이 얼어붙었고 겨울이면 김밥 밥풀이 딱딱하게 굳어붙지 않았죠. 그래도 그 김밥을 사 먹으며 이모, 오늘도 맛있어요. 라고 말해주던 단골 손님들의 미소가 나를 버티게 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나는 늘 내 자식은 다를 거야. 라고 믿었어요. 고등학교 졸업식 날 민수가 상장을 받으며 내게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선명합니다. 엄마, 나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고생이 전부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내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며느리 수지는 처음엔 다정했죠. 하지만 함께 사는 날이 늘어날수록 그녀의 시선에는 짜증과 불편함이 자라났습니다. 냉장고를 열다가 내 반찬통을 밀쳐버리던 손짓, 식탁 위 내 그릇을 옆으로 밀던 그 무심한 표정. 어머니, 요즘엔 이런 반찬 안 먹어요. 나트륨 너무 많아요. 그녀의 말은 친절했지만 그 안엔 냉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죠. 그 방엔 오래된 이불과 남편 사진, 그리고 김밥 재료가 담긴 통이 있었어요. 그게 내 세계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저녁 늦게 돌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의 표정이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수진이랑 상의했는데 엄마 혼자 계신 게 더 편하지 않을까 해서.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요즘 회사도 힘들고 우리 둘만의 시간도 좀 필요하고 엄마도 혼자 계시면 조용히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말 한마디에 내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30년을 이 집을 지키며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자리 차지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날 밤, 방 안에서 오래된 전기장판 위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조용히 밀려나기만 하는 인생이 되었을까? 손끝이 떨렸고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내가 나를 다시 일으켜야 한다고. 내 이야기는 그날 밤 눈물 위에서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나는 모든 걸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불쌍한 늙은이로 봤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다시 세운 사람인지, 어떻게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나 자신에게 진짜 존중이라는 것을 되돌려줬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들으시겠어요? 이건 단순한 복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여자의, 그리고 한 어머니의 늦은 각성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25살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세상은 성실한 사람을 오래 살게 두지 않더군요. 결혼하고 10년 만에 남편은 추락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하얗게 식은 그의 손을 잡고 울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보, 민수 아직 초등학교도 못 졸업했어요.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그때 나는 울음이 아니라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 장례를 치르고 남은 돈은 250만 원. 그 돈으로는 3달치 월세도 감당이 안 됐습니다. 은행 대출은 이미 막혔고 친정은 가난했습니다. 나는 그날부터 새벽마다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가락시장 냄새, 생선 비린내, 젖은 골목바닥, 그 속에서 나는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처음엔 생선 가게에서 일을 배웠습니다. 양파 자르다가 손가락을 베어 피를 흘린 적도 많았고
겨울엔 손끝이 갈라져 피딱지가 생겼습니다. 하루 일당은 3만 원이었지만 나는 그것으로 민수 도시락비와 학원비를 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공부만 했어요. 엄마, 나 나중에 의사 될래. 그 말에 나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김밥 장사를 시작한 건 남편이 죽고 5년쯤 지난 뒤였습니다. 시장 골목 끝에 1.5평짜리 작은 포장마차를 얻었죠. 월세 40만 원, 재료비 20만 원, 하루 매출은 평균 6, 7만 원. 남는 돈은 거의 없었지만 손님들이 웃으며 이모, 단무지 많이요. 라고 외칠 때면 힘이 났습니다. 내 김밥은 조금 달았습니다. 밥에 참기름을 아낌없이 넣고 달걀지단을 얇게 썰어 돌돌 말았습니다. 이모, 이 김밥엔 정이 묻어 있어요. 한 손님이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속으로 울었습니다. 그래요. 내 김밥엔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그 시절 나는 늘 빚과 싸웠습니다. 민수 학원비를 내기 위해 카드론을 썼고 갚지 못해 독촉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김영순 씨, 이번 달 이자 15만 원은 꼭 내셔야 합니다. 전화기 너머의 냉정한 목소리 속에서도 나는 고개 숙여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죠.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하나 믿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한겨울엔 손이 얼어서 김밥을 제대로 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장갑 안에 신문지를 덧대고 손끝에 비닐봉지를 감았습니다. 김밥이 터져도 밥풀이 흩어져도 괜찮았습니다. 민수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게 내 하루를 견디게 하는 주문이었죠. 그런데 세상은 내 노력을 늘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중학교 2학년 때 나는 갑상선에 혹이 생겨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비 180만 원.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나는 금반지를 팔았습니다. 남편이 결혼할 때 사준 유일한 예물이었죠. 병실 침대에 누워있을 때 민수가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꼭 공부 열심히 할게. 엄마 아프지 마. 그 말이 나를 살렸습니다. 수술 후 나는 다시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기침을 하며 김밥을 말았고 어지러움 속에서도 손님을 맞았습니다. 그 시절 나는 내 몸보다 아들의 꿈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내 허리는 점점 굽고 손은 굳은 살로 뒤덮였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습니다. 이웃들은 나를 김밥 아줌마라 불렀습니다. 그 호칭이 자랑스러웠어요. 내 이름보다 그 별명이 내 인생을 설명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김밥 아줌마. 눈물로 밥을 짓고 희망으로 김을 말던 여자. 민수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나는 시장 한복판에서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줌마, 왜 울어요? 묻자 나는 대답했어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해냈어요.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 사진 앞에 절을 했습니다. 여보, 이제 됐어요. 우리 아들이 해냈어요. 그렇게 나는 내 인생의 절반을 아들을 위해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그 불은 결국 나를 태우기 시작했다는 걸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민수가 대학생이 되고 나는 여전히 시장에서 김밥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였습니다. 대학 등록금, 기숙사비, 교재비까지 그 모든 것을 감당하려면 하루라도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나는 아침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김, 단무지, 달걀, 햄, 밥, 참기름. 손은 언제나 반죽과 밥풀로 가득했지만 마음만은 행복했습니다. 엄마, 오늘 김밥 정말 맛있어요. 그 한마디가 내 하루를 견디게 했습니다. 주말이면 민수의 친구들까지 우리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영순 이모, 오늘 저녁 뭐예요? 나는 아이들을 위해 된장찌개를 끓이고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손이 아파도 눈이 피곤해도 나는 웃었습니다. 맛있게 먹어라, 애들아. 그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 속에서 나는 나를 잃어갔습니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의사는 혈압이 너무 높아요.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나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지금 내 손길이 필요하다. 내가 쓰러지면 안 된다. 그 생각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들과 나만의 작은 행복은 이어졌습니다. 민수는 장학금을 받았고 나는 그 돈으로 조금씩 빚을 갚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진과의 관계는 점점 틀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나의 노력과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엄마, 왜 또 저녁 준비해요? 우리도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겉으로는 예의 바르지만 속에는 불만과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참았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해줄게. 이 한마디를 몇천 번도 더 말했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억울함과 피로가 쌓였지만 민수를 위해서라면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한겨울에는 수진이 출산 후 몸조리까지 겹쳐 나는 아이를 돌보며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이유식을 만들고 밤에 울면 달래고 손과 등은 아팠지만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영순 할머니, 맛있어요. 그 말에 나는 하루의 피로가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수와 수진의 눈에 나는 점점 짐이 되어 갔습니다. 내가 밥상을 차리고 세탁을 하고 청소를 하면 그들은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할게요. 조금 쉬세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아팠지만 웃으며 괜찮아요. 내가 할게 라고 답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건 아니었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시절 나는 마음속으로 늘 다짐했습니다. 나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다짐은 점점 나를 갉아먹고 있었고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집안일과 희생이 나를 점점 지치게 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날마다 나를 평가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엄마, 옷 좀 바꾸세요. 이렇게 입으면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요. 엄마, 좀 쉬세요. 우리 다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그 말들 속에는 친절한 배려보다는 경계와 불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조금만 더 참고 버티자. 그때만 해도 나는 몰랐습니다. 이 참음이 결국 내 삶을 뒤흔들 사건으로 이어질 줄은. 나는 오늘도 아들을 위해, 손님을 위해, 가족을 위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나는 조금씩 자신을 잃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 믿었고 희생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내 마음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 당연함 속에서 나는 내 존재의 가치를 의심하게 되었고 이제 막 내 삶을 되돌아볼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나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김밥을 말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고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마음속에선 오늘도 아들을 위해 견뎌야 한다는 다짐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나는 이미 직감했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를 거라는 것을. 수지는 민수 뒤에서 팔짱을 낀 채 날 쏘아보았습니다. 엄마, 저희 말대로 해주셔야 해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 끊어졌습니다. 그만, 내가 그만해야 한다고요? 내가 30년 동안 한 게 그만이라고? 말이 나오는 순간 나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가 얼굴을 찡그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살기 편하게 하고 싶어요. 그냥 혼자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수지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엄마가 계시면 우리 집안일이 복잡해져요. 제발 좀 이해하세요. 그 말이 날카로운 칼처럼 심장을 찔렀습니다. 내 손끝이 떨렸고 눈물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복잡해진다고요? 내가 없으면 이 집을 다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 목소리는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내가 없어야 당신들이 편하다는 거예요?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수지는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30년간 쌓아온 모든 희생과 사랑이 단 몇 마디의 말로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집 안방 한쪽 구석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다 나 때문일까? 내가 너무 버텼나? 손가락으로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며 남편과 민수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내 손을 잡고 웃던 날, 민수가 처음으로 내 손을 잡고 엄마 최고라고 말하던 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더 편하다는 가족의 눈빛, 내가 없으면 더 행복할 것 같은 말들. 그 모든 것이 내 가슴을 깊게 찢어 놓았습니다. 그 후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내 존재를 이렇게 취급하게 둘 수 없다.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야 할 힘을 끌어올렸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했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님, 모두 중요하지만 나 자신 없이는 아무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나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웃으며 김밥을 내면서도 마음속으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제 나는 단순히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건이 터졌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나를 집에서 쫓아내려 했던 날, 나는 차분히 짐을 챙겼습니다. 좋아요. 나도 이제 내 삶을 살겠어요. 그 말 한마디에 그들은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 이후 나는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모은 경험으로 포장마차를 하나 더 열고 온라인으로 김밥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김밥 아줌마라고 부르며 격려해 주었고 나는 점점 내 존재감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불편해했지만 내 결심을 보고 점점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수진 또한 나를 단순한 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충돌은 내게 큰 상처였지만 동시에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희생만 해서는 안 된다. 자신을 지켜야만 진짜 사랑을 나눌 수 있다. 그 깨달음이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고 나는 그 이후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와 수진과의 갈등 이후 나는 내 삶을 완전히 새롭게 설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가족과 남을 위해 내 시간을 다 썼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첫째, 나는 시장에서의 김밥 장사를 확장했습니다. 작은 포장마차 하나에서 시작했지만 경험과 손맛을 살려 온라인 주문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고 밤 10시까지 포장과 배송을 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굳은 살로 덮였지만 마음속에는 오히려 활력이 생겼습니다. 둘째, 나는 내 건강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검진을 받고 영양제를 챙기며 운동도 조금씩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시간이 없어라고 자기 합리화를 했겠지만 이제는 내 몸과 마음이 최우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셋째, 나는 아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도 내 삶이 필요해. 넌 내 삶을 살고 나는 내 삶을 살자. 처음엔 민수가 당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수진 또한 나를 단순한 짐으로 보지 않고 한 인간으로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작은 여행도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바닷가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보내기도 하고 서울 근교 산속에서 혼자 책을 읽으며 사색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잊고 있었던 나 자신을 다시 찾았습니다. 무엇보다 나는 내 내면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선택으로
내 하루를 채우는 삶. 그것이 바로 내가 오래도록 갈망했던 자유였습니다. 내 김밥 장사는 이제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나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영순 아줌마, 오늘도 맛있어요. 손님들의 말 한마디에 나는 여전히 눈물이 날 만큼 행복했습니다. 그 눈물은 과거의 슬픔과 고생, 그리고 지금의 자부심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또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 이야기, 아들과의 갈등, 그리고 희생과 배움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나중에 누군가가 내 글을 읽고 삶의 의미와 사랑을 깨닫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마침내 나는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타인을 위해 살아도 좋지만 나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도 행복도 존재할 수 없다. 그 깨달음은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고 나는 더 이상 두려움 없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내 집 안 풍경도 바뀌었습니다. 거실 한켠에는 화분이 놓이고 부엌에는 손님을 위한 작은 꽃병이 놓였습니다. 창밖 햇살이 들어오는 아침, 나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지난 시간의 고통과 아픔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내 삶을 다시 세웠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고 내 존재감도 당당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나는 아들을 위한 엄마가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김영순으로서 매일을 시작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상처를 품고 더 강하고 성숙한 나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내가 선택한 길 위에서 자유롭고 평온하게 살아갑니다. 이제 나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맞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는 날에는 정원 화분을 살피고 작은 꽃들을 가꾸며 마음을 달랩니다. 예전 같으면 손님과 가족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던 시간들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채워진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행복합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랑과 희생은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소홀히 하는 사랑은 결국 상처를 남길 뿐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해야만 타인에게 진정한 사랑과 관심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지난 갈등 속에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민수와 수진과의 관계도 이전보다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그들은 나를 단순한 엄마가 아닌 한 사람으로 존중하게 되었고 나 역시 그들을 바라보며 기대와 조건 없는 사랑을 주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는 이제 나가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내 삶이 의미 있어야 타인을 위한 희생도 아름답게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매일 김밥을 말고 손님에게 미소를 건네며 내 삶의 작은 순간들을 즐깁니다. 그 속에서 나는 내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고 과거의 상처를 품고도 여전히 웃을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도 창문을 열며 나는 속삭입니다. 영순아, 잘했다. 이제 너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그 속삭임과 함께 나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과거는 아프지만 그것 덕분에 나는 지금의 나를 찾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어머니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자신을 잃지 말고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세요. 그 사랑이 결국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